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한 동작으로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삑삑. 틀렸습니다. 다시 눌러봤습니다. 삑삑삑. 또 틀렸습니다. 평생 같은 비밀번호를 써온 이 집 문이 제 손가락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바꿨어요.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며느라, 갑자기 비밀번호를 왜 바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던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사이에 집 좀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여기 못 들어오시게요. 뭐? 내가 못 들어와? 여기가 누구 집인데? 제 남편 집이고 이젠 제 집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4박 5일 여행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느라, 농담이지? 어서 문 열어줘. 며느리는 가방을 꽉 껴안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나가셔야 해요. 철수는 어디 있어? 얼른 철수 좀 불러봐. 출장 갔어요. 일주일 뒤에나 들어온대요. 그때까지 어디든 계시면 되죠. 며느리의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마침내 실행하는 사람처럼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보고 지금 당장 어디 가라는 거야? 고시원이든 모텔이든 알아서 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고시원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이거요.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봉투는 제 발밑에 떨어져 슬프게 굴러갔습니다. 뭔데? 이사비요. 300 넣어뒀으니까 당분간 그걸로 지내세요. 300? 네, 300만 원이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머님 나이에 쓰시기엔 충분하죠.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300만 원. 나한테 300만 원을 던져주며 집에서 나가라고? 며느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시어머니.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뭐 해주신 거 있어요? 뭐? 집 장만할 때 보태주신 것도 없고 애 낳으라고 압박만 하고 맨날 방에만 계시면서 밥 차려달라, 빨래해달라. 전 식모도 아니고 며느리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돈도 없으시잖아요. 연금도 없으시고 철수 씨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는 거 힘들어요. 저희도 애 낳으면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날 내쫓겠다는 거야? 내쫓는 거 아니에요. 독립시켜 드리는 거죠. 어머님도 이제 자립하셔야죠. 70살이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 차가운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철수한테 말할 거야. 내가 이런 짓 했다고 다 말할 거야.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하세요. 근데 철수 씨도 알아요. 제가 오늘 어머님 내보내는 거 출장 가기 전에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철수도 힘들대요. 맨날 어머님 눈치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처리하겠다고 했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 철수까지, 내 아들까지 나를 버렸단 말인가요? 어머님, 오래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가세요. 저 안에서 드라마 봐야 하거든요.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긴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에 나를 정리하겠다는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인생인데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란 말인가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서러움?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저는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 너머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소파에 앉아 편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겠죠. 며느리, 너 큰 실수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0만 원이라. 그래, 300.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0이 3개 빠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제1은행 강남 VVIP 센터.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 잠들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리고 곧 그 숫자가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도.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VIP 고객센터 상담원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죠.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며느리가 거지 노인 취급할 때 저는 강남 한복판 빌딩 주인이었습니다. 그 빌딩에는 며느리가 꿈에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1은행 강남 VVIP 센터. 일반 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가죽 소파. 그곳은 보통 사람들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용 가방을 끌며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제주도 좀 갔다 왔어. 아, 그러셨군요.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여직원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 건강하셨습니까? 며느리가 보면 기절초풍할 장면이었습니다. 300만 원 던져주며 거지 취급하던 그 시어머니가 이곳에선 이사장님이었으니까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님, 편히 앉으십시오. 차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 PB였던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제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2달 만인가요? 그렇네. 요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말이야.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며느리가 준 하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김 부장이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5만 원권이 6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0만 원쯤 되겠습니다. 맞아. 300만 원. 내 며느리가 준 돈이야. 며느리분이요? 응. 나보고 이 돈 가지고 집에서 나가래.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오늘 여행 갔다 왔더니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봉투 던져주면서 당분간 이걸로 지내래. 그게 무슨, 돈도 없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대. 자기들도 애 낳을 건데 내 용돈까지 댈 형편이 안 된대. 김 부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며느리분이 이사장님 자산 규모를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응.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그럼 아드님은요?
아들도 몰라. 남편 죽고 나서 혼자 고생하며 아들 키운 것만 알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빌딩. 바로 이 빌딩도 제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 내 자산 현황 좀 정리해 줄래? 오늘 좀 확인하고 싶어서. 네,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뽑혀 나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김 부장,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내가 이 은행이랑 처음 거래한 게 언제였지? 1998년 11월입니다. IMF 때시죠. 맞아. 그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 심근경색이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상대하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친구였는데 혹시 그분이 이 빌딩 원래 주인이셨습니까? 응. 박 사장이라고. 남편이 젊었을 때 동업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형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컸소. 형님 없었으면 나도 없었소. 형수님, 이거 받으시오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더라. 그게 빌딩 지분 증서였죠? 맞아. 처음엔 뭔지도 몰랐어. 그냥 돈인 줄 알았지. 근데 며칠 뒤에 박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설명해 주더라고.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지분 40%를 남편 명의로 해뒀다고.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렇지. 근데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 박 사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수님, 내가 이 빌딩 나머지 60%도 헐값에 드릴 테니 사시오. 나 미국 가서 사업 크게 벌일 거요. 한국은 정리하고 갈 거요. 그래서 사셨군요. 응. 근데 돈이 어디 있어? 남편 장례비 쓰고 나니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김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대출 받으셨죠. 15억. 맞아. 은행에서 미쳤다고 했어. 40대 과부가 무슨 돈으로 갚냐고. 근데 박 사장이 보증 서주고 빌딩 담보로 잡으니까 대출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직접 빌딩 관리를 맡으셨죠. 할 수밖에 없었지. 아들 철수는 아직 중학생이었고 나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부터 했어. 화장실, 복도, 계단. 청소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일했지. 그러고 낮에는 임대 관리하고 세입자들 컴플레인 처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고생이야 당연한 거고.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벌었더니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어. 그리고 강남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지. 네, 2000년대 후반부터 급등했죠. 맞아. 그때 옆 건물주가 나한테 매입 제안을 했어. 그 건물까지 사서 합치면 재개발할 수 있다고. 근데 또 돈이 없는 거야. 그때 또 대출 받으셨죠. 50억? 응. 미친 짓이었지. 근데 철수 대학 등록금 대느라 쪼들리던 판에 도박을 한 거야. 이게 안 되면 나도 끝이다 싶어서.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건물 가치가 5배 뛰었죠. 운이 좋았어. 2015년에 새 빌딩이 완공됐는데 그때 시가가 300억이 넘더라고. 지금은 500억 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냥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는 줄만 알지 빌딩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모를 거야.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돈 때문에 버릇없이 클까봐.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근데 오늘 알았지. 철수도 며느리도 날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귀찮은 늙은이로만 봤던 거야. 저는 서류를 덮고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부장,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이 돈 때문이야. 하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0만 원. 며느리가 준 이사비래. 웃기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도 300을 줄 생각이야. 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0만 원에 0 3개 더 붙여서 30억? 김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을요? 응. 며느리 계좌로 바로 이체해줘. 오늘 당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혼 위자료야. 아들 철수랑 며느리 은지 이혼시킬 거야. 하지만 이사장님, 걱정 마. 계획 다 있어. 며느리가 30억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맞아. 갑자기 통장에 30억이 꽂히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분명히 실수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실수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증거 다 모을 거고 결정타는 내가 직접 날릴 거야. 이사장님, 김 부장, 나 평생 참고 살았어. 남편 죽고 홀로 아들 키우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 근데 오늘 내 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안 참아. 내가 가진 거 다 써서라도 복수할 거야. 알겠습니다. 30억 이체 준비하겠습니다. 며느리분 계좌번호 주시면. 잠깐만. 저는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용돈 달라고 문자 보냈을 때 계좌번호를 적어뒀었습니다. 여기 있어. 국민은행 102-XXXX-XXXX 예금주 하는지. 김 부장이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송금 메시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줘. 이건 내 이혼비다. 철수랑 헤어져라. 30억이면 충분하지? 정말 그렇게 쓰실 겁니까? 응. 정확히 그렇게. 김 부장이 타이핑을 마쳤습니다. 이사장님 확인하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체 금액 30억 원. 받는 사람 하는지. 송금 메시지 이건 내 이혼비다. 철수랑 헤어져라. 30억이면 충분하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클릭.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김 부장. 앞으로 일주일 정도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연락 잘 받아줘.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상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은지, 은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택시 타고 미친 듯이 여기까지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은 제가 정한다는 것을. 은행 로비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뒤에서 급하게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니 며느리 은지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잠깐만 서세요.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통장에 갑자기 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30억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보내신 거죠? 맞아. 내가 보냈어.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돈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반말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은지야, 아까 뭐라고 했지? 돈도 없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다고 했잖아. 그건 연금도 없고 철수 월급으로 내 용돈까지 되는 게 부담된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진짜로. 미친 건 맞네. 30억 받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돌아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까 너 나보고 고시원이든 모텔이든 가래매 300만 원 던져주면서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머님, 제발.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창피하게.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30억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 다시 돌려줘? 웃기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돈은 내 이혼비야. 문자 안 읽어봤어? 이혼비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철수랑 헤어져. 30억이면 충분하지? 아까 내가 300만 원으로 날 정리하려 했잖아. 나도 30억으로 너 정리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철수 씨 사랑해요. 사랑?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를 집에서 내쫓니? 300만 원 던져주면서. 그건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밥 차려달라, 빨래해달라. 식모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했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철수도 내 눈치 보는 게 힘들대? 그래서 내가 날 처리하겠다고 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요? 30억을 제가 어떻게 해? 그거 내 마음대로 해. 쓰든지 모아두든지. 하지만 이혼하라는 건.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은지야, 난 이미 결정했어. 너랑 우리 철수는 이혼해야 돼. 왜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너 철수랑 결혼한 지 5년 됐지? 네. 5년 동안 나한테 잘해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일 때 미역국 한 번 끓여줬어? 아플 때 약 한 번 사다 줬어? 명절 때 용돈이라도 한 번 줬어? 없잖아.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맨날 나한테 뭐 해달라고만 했지. 어머님, 그건 제가 일하느라. 일한다고? 너 지금 백화점에서 주 3일 시간제 일하잖아. 그게 무슨 바쁜 일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지야, 너 내 방 한 번이라도 청소해줬어?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방 청소하고 내 빨래 직접 했어. 너한테 부탁하면 귀찮아 하니까. 어머님, 심지어 밥도 내가 차려 먹었어. 너희 밥상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내가 다 했지.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근데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식모 취급한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해. 이미 내 본심 다 봤어. 여기서 계속 얘기하긴 그러니까 저기 카페로 가자. 저는 은행 맞은편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운터에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며느리 앞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마시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철수랑 왜 결혼했어? 사랑해서요.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철수 연봉 보고 결혼했잖아. 대기업 과장, 연봉 8천. 괜찮은 조건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철수 얼굴 보고 반했어?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나 다 알아. 너 결혼 전에 철수한테 물어봤잖아. 집은 있냐고, 부모님 재산은 얼마냐고. 그건 누구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 누구나 물어봐. 근데 너는 거기서 더 나갔지. 시어머니가 연금이 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며느리의 얼굴이 또 붉어졌습니다. 너 속으로 계산했을 거야. 시어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집이랑 재산 다 물려받겠다고.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긴 카페야. 죄송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철수 씨 정말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 그럼 왜 오늘 나를 내쫓았어? 그건 왜?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집에만 계셔서.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부부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어머님 신경 쓰느라.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난 내 방에만 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해요. 마음 편하게 모시겠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내가 방해물이었구나. 어머님, 괜찮아. 솔직해서 오히려 좋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지야, 30억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철수랑 헤어지든 아니면 계속 살든. 어머님은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는 내 집에서 살지. 내 집이요? 응, 내 집.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 맞아. 너희가 살던 그 아파트 말이야.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가 이정숙? 그래, 나야. 어떻게? 그 집 철수 명이 아니야. 내 명이야. 내가 산 거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고. 대출은 철수가 받았지. 근데 그 대출금으로 누가 집을 샀겠어? 내가 샀어. 계약자가 나야. 철수는 그냥 대출 명의만 빌려준 거지. 며느리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내 소유야.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내가 오늘 나한테 이사비 300 줬잖아. 그 돈 고맙게 받았어. 근데 미안하지만 이사 갈 사람은 나 아니라 너야.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그 집은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어머님,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30억 있잖아. 그 돈으로 집 사든지 전세 얻든지 알아서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그리고 은지야. 네. 철수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내가 오늘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걱정 마. 거짓말은 안 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야.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30억? 며느리 통장에 들어간 그 돈. 사실 저한테는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체 자산에서 6%밖에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저 돈이 은지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궁금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습니까? 며느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들 철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제대로 못 컨트롤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내를 선택한 거지. 그게 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철수였습니다. 출장 중인데도 며느리한테 연락받고 전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수와는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며느리가 어떻게 변했을지 확실히 보이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30억을 보고 있겠죠.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곧 깨달을 겁니다. 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왜냐하면 며느리는 몰랐으니까요. 제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했다는 것을. 30억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우리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아파트 입구로 명품 쇼핑백을 든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한 손에 하나씩 총 4개의 쇼핑백이었습니다. 벌써 시작했구나. 저는 차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뒤로 택시기사가 쇼핑백 2개를 더 들고 따라왔습니다. 총 6개. 첫째 날 은행, 둘째 날 백화점, 셋째 날은 명품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며느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 증거 확보 완료. 그때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줌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603호 사는 며느리 아니야? 맞아. 근데 요즘 뭐 좀 이상하더라. 매일 명품 들고 다니고.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살 정도는 아닐 텐데? 혹시 복권 당첨됐나?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 났거나.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복권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복권을 당첨시킨 거지. 그날 오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강남백화점이었습니다. 7층 명품관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포장해 주시고 저것도요. 아, 이 가방도 주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 앞에서 신이 나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총 금액이 2,8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카드 긁어주세요. 며느리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며느리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지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나도 쇼핑하러 왔지. 근데 너 요즘 물건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30억 받았다고 벌써 펑펑 쓰니?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30억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들어왔나 봅니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좀 저쪽으로 가요. 매장 밖으로 나와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왜? 사실인데. 너 30억 받고 사흘 만에 얼마나 썼어? 그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쓰면 안 돼요? 내 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은지야, 그 돈 이혼비라고 했잖아. 이혼 서류는 썼어? 아직이요. 아직? 왜?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받고 이혼은 안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 철수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30억 돌려줘. 그건 안 돼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은 받고 싶고 이혼은 하기 싫고 둘 다 가지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준 거잖아요. 억지로 준 거. 억지로? 네.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뻔뻔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내가 만만해 보여?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30억 받아놓고 이혼은 안 하겠다? 나를 호구로 하나?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철수 씨 사랑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 300만 원 던져주면서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본심이었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지야, 나 너한테 일주일 줬지? 그 안에 이혼 서류 쓰고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남은 날짜가 4일이야. 4일 안에 안 나가면 내가 직접 쫓아낼 거야. 어떻게요? 그 집은 내 명의라는 거 알지? 법적으로 명도 소송 넣으면 너 무조건 나가야 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은지야, 한 가지 더. 뭔데요? 너 철수한테 아직 말 안 했지? 30억 받은 거.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 표정 보면 알지.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혼자 쓰고 있구나. 은지야, 그거 재산 은닉이야. 이혼할 때 불리해질 거야. 이혼 안 할 거라니까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기 백화점이야. 죄송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했으면 30억 쓰지 말았어야지. 사흘 만에 얼마나 썼는데?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억?
아니면 2억? 5천만 원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흘 만에 5천? 옷이랑 가방이랑. 그리고 차도 계약금 넣었어요. 차? 무슨 차? 벤츠요. S클래스? 1억 5천짜리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지야, 너 정신 차려. 30억이 많은 돈 같아도 그렇게 쓰면 금방 없어져.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 주신 돈인데 한 번쯤 써보고 싶었어요. 써보고 싶었어? 네. 평생 이런 돈 만져본 적 없거든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이미 끝났다고. 30억이라는 돈이 며느리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철수의 대학 동기였던 민수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셔서 놀랐어요. 저는 민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무슨 부탁인데요? 철수 와이프 좀 지켜봐 줄래? 요즘 뭐 하는지.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수 씨를요? 왜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일, 30억을 준 일, 며느리가 돈을 펑펑 쓰는 일.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수 씨가 그런 짓을. 믿기지 않네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사실이야. 그럼 철수는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출장 중이거든. 모레 들어온대.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뭐 사는지 좀 확인해줘.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가 불쌍하네요. 그런 여자랑 결혼했다니. 민수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으면 바로 연락해줘.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남자요? 응. 30억 생긴 여자가 남편 몰래 뭘 할지 모르잖아. 설마 그럴까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쉽게 변해. 특히 며느리는 원래 욕심이 많은 애였어.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지켜볼게요. 고마워, 민수야. 수고비는 나중에 따로 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고비는 괜찮아요. 철수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철수가 민수 같은 친구를 뒀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보니 아들 철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출장 끝나면 바로 갈게. 은지한테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모레 보자. 엄마도 할 얘기 많아.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며느리가 있겠죠. 30억을 받고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은지야, 넌 아직 몰라.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칠지, 그리고 내가 다음에 뭘 준비했는지.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일주일을 준 만큼 저도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재수 씨가 지금 강남 클럽에 있어요.
남자들이랑 같이 있는데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며느리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을. 밤 11시 호텔 방에서 민수가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클럽 VIP룸. 며느리 은지가 낯선 남자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 목에는 새로 산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30억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야, 상황이 어떻게 돼? 재수 씨가 지금 클럽 VIP룸에 있어요. 남자 3명이랑 같이 있는데 그 남자들 누군지 알아? 하나는 외제차 딜러 같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자 같아요. 명함 주고받는 거 봤거든요. 나머지 한 명은? 그 사람은 좀 수상해요. 계속 재수 씨 옆에 붙어 있고 스킨십도 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킨십? 네. 어깨에 손 올리고 귓속말하고. 재수 씨도 거부하지 않고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요. 사진 더 찍었어? 네, 보내드릴게요. 곧 사진 5장이 더 왔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 허리에 손을 두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 남자 얼굴 확실히 나온 사진 있어? 네, 있어요. 클럽 나갈 때 정면에서 찍었어요. 좋아. 그 사진들 다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왜? 재수 씨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그럼 나 완전 자유야. 30억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진짜 30억이나 있어? 하니까 재수 씨가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 보여줬어요. 남자들이 완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와 대박이다. 그럼 우리 사귈래? 했는데 재수 씨가 웃으면서 생각해 볼게 했어요. 제 손에 든 핸드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수야, 지금 위치가 어디야? 청담동 클럽 아레나요. 왜요?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계속 지켜봐. 며느리가 그 남자랑 어디 가는지 확인해줘. 혹시 호텔 가면요? 그럼 바로 연락해. 그리고 호텔 이름이랑 층수까지 확인해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먼저 선 넘었구나.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민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됐어? 형수님이 그 남자랑 택시 탔어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 강남역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시 후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 호텔 들어갔어요. 르메르디앙이요. 확실해? 네, 제가 지금 호텔 로비까지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봤어요. 둘이? 네, 남자랑 둘이요. 남자가 재수 씨 허리 감싸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 30분 뒤에 나오는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민수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 나와요.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저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민수야. 오늘 찍은 사진이랑 영상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끝이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서초동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탐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탐정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며느리분 소행 조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지난 5일간 며느리가 쓴 돈 내역이에요. 신용카드 명세서 떼어온 거예요. 탐정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외제차 계약금, 강남 클럽 VIP, 호텔바, 총 8천만 원 썼어요. 5일 만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돈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줬어요. 30억을. 탐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이요? 네.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요. 근데 며느리가 이혼은 안 하고 돈만 받아 먹었어요. 아, 그래서 증거 수집하시려는 거군요. 맞아요. 며느리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에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어울린 사진이고요. 이건 호텔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탐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남자 신원 파악 가능하신가요? 제 아들 친구가 뒤쫓아가서 차 번호 찍어뒀어요. 훌륭하네요. 그럼 신원 조회는 하루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 신상 정보랑 며느리랑 만난 기록 전부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SNS 계정 확인 가능한가요? 비공개 아니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있을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탐정이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랑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하는지 010xxxxxxxx. 네,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있네요. 비공개 아니고요. 탐정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어제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키읔키읔 역시 강남은 달라.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요즘 대박이다. 부러.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명품 투성이? 복권 당첨? 키읔키읔. 며느리는 댓글마다 답글을 달아놨습니다. 키읔키읔 비밀. 곧 다 알게 될걸? 인생 역전했어. 키읔키읔.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들떠 있네요. SNS에 증거 남기는 건 어리석은 짓인데. 다행이죠. 증거 확보하기 쉬우니까. 맞습니다. 이 게시물들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겠습니다. 탐정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5일간 행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클럽, 호텔. 의뢰인님, 이거 보세요. 탐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분이 어제 새벽에 올린 스토리예요. 24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라. 화면에는 호텔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시트, 샴페인 잔, 그리고 남자 팔이 살짝 보였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5성급 호텔. 이 기분 미쳤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도 캡처해 주세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 네.
이 정도면 부정행위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좋아요.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모든 증거 자료 USB에 담아주세요.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내일 오후에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인천공항. 아들 철수가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철수가 가방을 끌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철수야, 출장 고생 많았어. 엄마, 괜찮으세요? 은지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이상한 얘기? 엄마가 집에서 나가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일단 앉자. 얘기 좀 하자. 철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이혼하라고 30억을 줬다고. 맞아. 네. 내가 은지한테 30억 줬어. 이혼 위자료로.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야, 너 출장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 무슨 일이요? 은지가 날 집에서 쫓아냈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은지가 왜? 있는 일이야. 내가 제주도 여행 갔다 온 날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 설마. 은지가 문틈으로 봉투 하나 던져줬어. 300만 원 들어있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비 300 넣었으니 나가세요. 이렇게 말했어. 엄마. 그건. 저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뭐려? 은지가 나를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 너 출장 가기 전에 은지랑 얘기했다며?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왜 사과해? 내 아내 편 든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철수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말해봐. 저희도 힘들었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철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저희도 힘들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엄마가 짐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철수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엄마. 아들 철수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공항 커피숍,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저는 30년 키운 아들의 진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면 뭔데? 엄마랑 사는 게 힘들었다며? 철수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뭐? 은지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맨날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스트레스래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뭘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젊은 부부한테는 부담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젊은 부부? 너희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그래도 저희끼리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쫓아낸 거야? 300만 원 던져주면서.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은지가 잘못한 거예요. 저도 화났어요. 출장 가기 전에 엄마 좀 설득해봐 했지. 쫓아내라고 한 적 없어요. 설득? 무슨 설득? 요양원이나 아니면 엄마 혼자 사실 곳 알아보자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실버타운 같은 곳이요. 요즘은 좋은 데 많잖아요. 철수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70살이야. 아직 정정해. 왜 실버타운에 가야 돼? 그게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핑계 대지 마. 솔직히 말해.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잖아. 철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뭘 요구했니? 용돈 달라고 했어? 밥 차려달라고 했어? 아니요. 그럼 뭐가 불편한데? 엄마, 그냥 저희끼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 알았어. 엄마, 근데 철수야,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너 은지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 하긴요? 집에 있거나 백화점 시간제 일 나가거나. 그거밖에 몰라.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사진들을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철수가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명품 쇼핑백 6개를 드는지. 이게 두 번째 사진. 클럽 VIP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은지.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저께. 세 번째 사진. 낯선 남자와 허리를 감싸고 있는 은지.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엄마도 몰라. 내 와이프가 클럽에서 만난 남자래. 네 번째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은지와 그 남자. 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젯밤에 찍힌 사진이야. 은지가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갔어. 새벽까지 안 나왔고. 거짓말이죠? 거짓말? 철수야, 이게 거짓말로 보여? 철수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찍은 거예요? 내 친구 민수야. 내가 부탁했어. 엄마가 민수한테. 응. 은지 뒷조사 좀 해달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요. 앉아. 아직 할 얘기 남았어.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앉으라고.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너 엄마가 뭐하고 사는 줄 알아? 엄마요? 건물 청소 관리 하시잖아요. 맞아. 그런데 어떤 건물인지는 알아? 강남에 있는 빌딩이라고 하셨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철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야. 철수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소유자. 이정숙? 응, 엄마야. 엄마가 이 빌딩을? 응. 내 아빠 돌아가신 후에 샀어.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아빠 돌아가시고 돈이 어디 있었어요? 대출받았지. 15억. 15억이요? 응. 그리고 25년 동안 악착같이 갚았어. 빌딩 관리하고 임대료 받고 청소도 직접 하면서. 철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재 시세 500억? 맞아. 지금 강남 빌딩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철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가. 응. 엄마는 가난한 노인 아니야. 빌딩주야. 철수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버릇없이 클까봐. 그리고 진짜 엄마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엄마, 근데 오늘 알았지. 너도 결국은 엄마가 짐이었다는 거.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은행잔고 증명서야. 철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예금잔고 270억? 응. 빌딩 임대료로 모은 거야. 엄마, 이게 다 엄마 돈이야. 그리고 철수야, 은지한테 준 30억도 이 통장에서 나간 거야.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억을 정말 주셨어요? 응. 이혼 위자료로. 왜요? 왜 은지한테? 은지가 엄마한테 했던 짓 때문이야. 300만 원 던져주고 나가라고 했잖아. 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은지가 잘못한 거고. 너는 뭔데? 너는 엄마 편이야?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해. 너도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엄마도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저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 이혼시킬 거야. 엄마, 은지는 다른 남자 만났어. 증거도 다 있어. 이혼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 하지만, 그리고 철수야, 30억은 돌려받을 거야. 은지가 부정행위 했으니까. 철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은지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철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30년을 줬어. 근데 너는 엄마한테 뭘 줬어? 엄마. 효도는 안 바래. 근데 최소한 존중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눈물은 왜 흘려?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은지한테 전해줘. 일주일 안에 집 비우고 이혼 서류 쓰라고. 엄마. 저는 철수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정도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며느리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사진, 호텔 들어가는 영상, SNS 게시물 캡처. 은지야, 내가 뿌린 씨앗이야. 이제 걷어들릴 시간이야. 30분 후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로 대략 말씀하신 내용 들었는데 이혼 소송 준비 맞으시죠? 네. 제 아들 철수랑 며느리 은지를 이혼시키고 싶어요. 당사자가 아니신데 가능할까요? 아들은 제 편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며느리 부정행위 증거예요. 김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확정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사장님이 주신 30억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이혼 조건부 지급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장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네.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드님도 이혼 의사가 있으신지. 지금은 혼란스러워하지만 곧 결정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철수 22통, 은지 15통,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철수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엄마, 저 지금 집에 왔는데 은지가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엄마, 은지 전화도 안 받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자는 10분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은지 집에 왔어요. 근데 짐을 싸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30억을 들고 남자를 만나러. 아들 철수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겠죠.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아들 철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은지가 정말. 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대 남자가 전화기 붙잡고 우는 소리.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은지가 그 남자랑 같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제주도요. 제주도 리조트에 가 있어요. SNS에 올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 어떡하죠? 저 정말 은지 사랑했는데. 철수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은지는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야.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결정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혼할래요, 엄마.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알았어. 내일 법무법인 정도로 와. 김 변호사님이랑 상담하자. 네, 엄마. 철수야. 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엄마 말씀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움이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이제라도 알게 된 거니까요. 1시간 후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재수 씨 인스타 보셨어요? 완전 난리 났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게시물에는 제주도 리조트 수영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키니를 입고 남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 처음 오션뷰 풀빌라,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어.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남자친구야? 철수 오빠는? 이혼했어? 갑자기 왜 이래? 돈 생겼다고 사람이 변하네. 철수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며느리는 악플에도 당당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키읔키읔 다들 부러우면 솔직히 말해. 자유 최고.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새로운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 사진이었습니다. 롤렉스 3천만 원짜리야, 키읔키읔. 3천만 원. 제가 준 30억 중에서 또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5일 만에 벌써 2억 가까이 쓴 모양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30억을 다 날릴 기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철수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모양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아드님 앉으십시오. 김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드님, 이혼 의사 확실하신 거죠? 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장 접수 들어가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보통 1억에서 3억 사이인데 이 경우는 특이합니다. 왜요? 이사장님께서 이미 30억을 주셨거든요. 이걸 증여로 볼지 조건부 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부 지급이면요? 전액 환수 가능합니다. 30억 전부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네. 이혼을 전제로 준 돈인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법원도 빨리 판단할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아드님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요. 실소유주가 이사장님이시죠? 네. 그럼 명도 소송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점유 중이니까요. 명도 소송이요?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 집은 법적으로 이사장님 소유입니다. 며느리분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어요.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지가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거네요. 아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 끝내는 게 낫죠.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30억 돌려드릴게요.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철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은지야, 늦었어.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갔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곧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집 앞에서 난리예요. 집에 들여보내지 마. 지금 현관문 두드리면서 울고 있어요. 철수야, 마음 약해지지 마. 은지가 제주도에서 뭐 했는지 기억해. 네. 힘들면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 알겠어요, 엄마. 일주일 후 이혼 소송 및 명도 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며느리한테 소장 부본이 송달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 어머님, 어머님,
로비에서 소리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분 손님 아니니까 내보내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며느리를 설득해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로비에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얘기해요. 30억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뿌린 씨를 거두는 거야.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상대방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내일 첫 조정 기일 잡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섰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클럽 사진, 호텔 영상, SNS 게시물, 모든 것이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정법원 203호 법정. 저는 아들 철수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며느리 은지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명품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옷차림에 맨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5가단 XXXXXXO 이혼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모친에게 부당이득금 30억 원을 반환하라.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즉시 퇴거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콩.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한은지 씨, 항소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포기할래요. 30억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요. 며느리가 법정을 나가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어머님,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30억 어떻게 갚을 건데?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 평생 갚아도 못 갚지.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내가 왜 너한테 30억을 줬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시험한 거야.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억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내 예상대로 움직였어.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다. 응, 다 계획이었어. 너를 시험하고 증거 모으고 법정에 세우는 것까지.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긴, 내가 날거지 취급하면서 300만 원 던졌잖아. 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봉투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내가 준 이사비. 며느리가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 봉투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 그대로 보관했지. 저는 봉투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줄게. 300만 원. 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돈이야. 며느리가 봉투를 집어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이 돈으로 새 출발해.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마. 어머님, 그리고 30억은 천천히 갚아. 나 오래 살 거야. 내가 갚을 때까지. 저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나와 계단에 앉았습니다. 아들 철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철수야, 너는 괜찮아? 솔직히 아직 힘들어요. 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철수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바보는 아니야. 그냥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엄마는 처음부터 아셨어요? 은지가 그런 사람인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 근데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더라. 30억이 은지를 망쳤네요. 아니야. 은지 안에 원래 있던 탐욕이 드러난 거야. 돈은 그냥 촉매제였을 뿐이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살지 뭐. 집은요? 우리 집 들어갈 거야. 명도 소송 이겼잖아. 엄마랑 같이 살까요? 저는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너 괜찮겠어? 엄마랑 사는 거 힘들다며? 그건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됐어, 철수야. 너는 너대로 살아. 엄마,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죠? 과거는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철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나중에 재혼하면 여자 잘 만나야 돼. 이번처럼 돈만 보는 사람 만나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집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새로 사고 마치 새 집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철수였습니다. 엄마,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엄마 생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깜빡했네. 71세 축하드려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미역국이나 끓여줄래? 네,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알았어.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쫓겨났던 날, 며느리에게 30억을 준 날, 법정에서 승리한 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71세, 혼자 사는 노인.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270억이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켜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분할 상환금 500만 원 송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하는지 500만 원 입금.
며느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고 있었습니다. 30억을 다 갚으려면 50년이 걸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니까요. 평생 갚으면서 평생 반성하는 거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시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받았어. 너도 건강해. 짧지만 따뜻한 답장.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